한 권의 책은 끝났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피노키오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제1장,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은 말을 듣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래서 피노키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긴 코가 생각납니다.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피노키오는 나쁜 아이였을까요?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진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갔고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첫 거짓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훔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날까봐, 실망시킬까봐, 창피할까봐. 사람은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진실이 가져올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악의 언어라기보다 두려움의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동만 심판하게 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지만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같은 사건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쩌면 피노키오의 긴 코는 거짓말에 대한 벌이라기보다 두려움을 감추려는 마음이 결국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시작되지만 그 시작은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멈추는 방법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첫 장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나무 인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 두려움 때문에 작은 거짓말을 했던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피노키오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2장, 코는 왜 길어졌을까? 피노키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조금씩 길어지는 코.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하나의 속담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귀가 커지지 않았을까요? 왜 머리카락이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코였을까요? 사람은 얼굴을 통해 자신을 보여줍니다. 웃음도, 눈물도, 부끄러움도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곳입니다. 어쩌면 작가는 거짓말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실수를 숨기려 하고, 약함을 감추려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숨기려는 것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불안한 사람은 괜히 말을 많이 하고, 화난 사람은 애써 웃기도 하며, 자신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한 척하기도 합니다. 감추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코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거짓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 흔적은 결국 삶에 남습니다. 신뢰를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가장 큰 대가는 남을 속인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작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힘든데 웃어 보이며 두려운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모든 비밀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과 너무 오래 멀어지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아마 피노키오의 코가 점점 길어진 이유도 그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이 계속될수록 원래의 자기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노키오를 읽을 때 긴 코를 보며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장 오래 속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은 아닐까? 제3장, 제페토는 왜 끝까지 피노키오를 버리지 않았을까? 피노키오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수없이 실수합니다. 약속을 잊고,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말을 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제페토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완성된 아이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목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도 처음부터 아름다운 가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깎고, 다듬고, 실수도 고쳐가며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제페토에게 피노키오는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틀렸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능력을 판단하고 한 번의 실수로 인격을 결정하며 한 번의 거짓말로 그 사람 전체를 믿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성장시킨 것은 완벽했던 순간이 아니라 실수한 뒤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실수를 했는가가 아니라 실수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페토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가 변할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일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통해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버려진 것은 아니구나. 어쩌면 그 깨달음이 그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아가며 누군가의 제페토를 만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였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으며 친구나 선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이기 전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피노키오였고 또 다른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제페토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제4장, 피노키오는 언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이 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인형은 살과 피를 가진 소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순간부터 사람이 된 것일까요? 사람은 심장이 뛴다고 사람이 되는 걸까요? 숨을 쉰다고 사람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사람인데 왜 또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 여기에는 두 개의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되어가는 사람.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웃을 수도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곳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과 어른의 차이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라 내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사람이 되어갑니다. 피노키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일이 먼저였고 당장의 유혹이 먼저였으며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거나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나무를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보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약속을 지키는 용기,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며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마지막에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실수와 후회, 그리고 다시 선택하려는 마음 속에서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피노키오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완벽해서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도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오늘도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5장. 어쩌면 우리는 모두 피노키오다. 책을 덮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나무 인형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아이. 그것이 피노키오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거짓말보다 두려움을 보게 되었고 벌보다 기다림을 보게 되었으며 변심보다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이를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실수를 줄이기보다 실수를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상처를 숨기고 약함을 감추고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감추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피노키오의 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숨기려는 것이 많아질수록 결국 더 드러나게 된다. 반대로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완벽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냈을 때가 아닙니다.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피노키오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전설 속 전사도 아니며 세상을 구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진실보다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이 있고 누군가를 실망시킨 적도 있으며 다시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낯선 인형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명의 피노키오가 함께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어하는 피노키오, 그리고 조금씩 진실을 선택하며 자라나는 피노키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명작은 그래서 명작입니다.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기 때문입니다. 피노키오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오래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겼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